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인맥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정말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거쳐와서 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이제 관계가 다 차단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졌죠. 근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일상 회복이 다 되고 무슨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갑자기 막 좋아지거나 예전으로 막 돌아갔다, 회귀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2년 동안 많이 차단됐다가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다시 뭘 부대끼면서 뭐 회식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재택근무 더 이상 안 되나요? 그럼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살 수도 없고 지금껏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그게 괜찮았었던 거가 지금 바람직하게 어떻게 했었나라는 걸 우리가 한 번씩 다시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재테크라는 말처럼 인테크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며 부대끼며 이제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원활하게 할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인맥 관계가 인맥이 좋지 않은 그런 인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나쁜 공통점,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어떤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봄으로써 내가 여기 해당되는 게 없나?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따져보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맥이 없거나 부실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하겠죠.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면담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내가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 불안은 있는데 노력은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퍼부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부모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제 상호간에 주고받고 그야말로 기브앤테이크가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노력이 과연 이제 있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문자로 파이팅, 뭐 쾌유 바란다 인거하고 직접 이제 먹을 거 딱 사가지고 뭘 좋아하더라 이 친구가 이러면서 먹을 거 사가지고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얼굴 내미는 거 굉장히 다른 거죠. 노력의 정도가 다릅니다. 진급 발표가 났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발표 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잘됐다, 고생하더니 드디어 됐구나, 이런 거 이러면서 막 내가 밥 사줄게 너 축하하는 의미에서 막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는 거 보고 참 이번에 진급했지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관계에 대한 노력이 너무 다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대리에서 과장 진급할 때 저희 이제 부사장이셨던 분이 다른 이제 계열사로 이제 가신 분인데 저는 뭐 대리에서 과장 되니까 얼마나 이제 그야말로 쫄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축하한다는 메시지. 이미 관계사 전배 가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부사장님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지? 알고 보니까 직원들한테 승진자들한테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분처럼 정말 어떻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가 있을까? 부사장님이나 되신 분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분처럼 사람들을 관리하면 정말 인맥이 정말 풍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서 그게 아주 예전 일인데도 아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인맥은 다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맥 없는 사람들 공통점, 이제 관계에 대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선호하는 사람도 인맥이 없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너무 받는 거에만.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가 받는 만큼 주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인맥이 풍부하죠. 어떤 일방적으로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연락하는 거.
연락을 내가 받기만 한다. 이러면 아, 내가 인맥 관리를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누군가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하지만 나는 그 친구한테 안부 전화를 안 하는 경우. 그 친구 결국에 이제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도 친구들 다 있는 단톡방에도 누구는 막 얘들아 봄이다 뭐 벚꽃 폈다 또 여름이네 뭐 다들 잘 지내니 다들 화이팅 하자 뭐 이렇게 올려놓는 친구가 있고 또 유익한 정보 있으면 막 올려놓는 친구가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눈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만 틱 보는 거 이것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친구가 더 인맥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남이 주는 정보나 격려나 응원만 그냥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받는 거에만 이제 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3번 정도 나한테 누군가가 안부 전화를 하면 내가 2번은 최소한 한 번 똑같이 못하더라도 2번은 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받는 것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그 아이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화의 분량.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제 들어주게끔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맥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뭐 내가 옛날에 잘 나가던 얘기, 그 다음에 뭐 내 직장 상사, 뭐 주식 오른 얘기, 집값 오른 얘기, 뭐 애들 뭐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 얘기, 이런 얘기 다 하고 친구가 요즘에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힘들겠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받는 것만 이제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돈하고 또 시간 이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잃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해진대요. 그러니까 주변을 봐도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정확한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주는 거, 남들한테 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냥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살아요. 시간도 마찬가지. 언제가 좋아? 상대한테 먼저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먹어도 어디서 만날까? 이게 저녁 먹고 저 친구가 집에 가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위치.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 근데 이제 나 가는데 편한 쪽으로만 이렇게 뭐 우리 집이 저쪽이니까 무조건 홍대에서 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인맥이 좋습니다. 자, 3번째 볼까요? 3번째는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맥 없는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 본능적으로 이제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호감을 느껴도 그렇고 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뭐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서 좋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밝게 웃는 사람. 미소를 보내고 감탄하고 나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이 좋죠. 그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예민하고 짜증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직장생활 힘들다고 늘 푸념하는 거죠. 대기업 다니면서 맨날 적자래요. 뭐 어떡하라고. 그 회사 직장 상사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대체 그 직장 상사가 얼마나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다 알아. 맨날 와서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남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또 부정적인 영향 2번째 뭔가 하면요. 금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많고 적고 이 절대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맨날 돈 없다는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막 요새 너무 쪼달려 장사 안 돼 뭐가 안 돼 막 이러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실하지도 않아. 그리고 막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딴 사람들한테 그럼 무능해 보이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금전 관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번째는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3번째는 이제 비전이에요. 희망이 있고 계획을 얘기하고 의욕이 샘솟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가고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근데 계획도 없고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냥 사는 거지 뭐 무슨 계획이 있어 뭐 이러는 사람들, 인맥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남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희망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과 그렇게 만나서 신나게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같이 있으면 뭐
즐겁지 않고 더 기운이 이렇게 쭉 빠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도둑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생기나는 거, 이런 좋은 에너지를 내가 지금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뭐 한마디라도 더, 뭐 요새 이제 잘 될 것 같아. 뭐 좋아, 기분 좋아, 잘 지내고 있어. 약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론 잘 지내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 잘 지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스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인맥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중에서 뭔가 이제 내가 약간이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